애니는 1985년에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베트남계 이민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수학과 과학 분야에 뛰어나서 차세대 아인슈타인이 될 거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였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죠. 애니는 16만 달러, 한화 약 2억 원가량 되는 장학금을 받고 로체스터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조나단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이후에 애니가 예일대에서 약학 박사과정을 밟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굳건했고 결국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사건이 일어나기 약 7개월 전인 2009년 2월에는 애니는 학교 잡지 비매거진에 글을 한 편 기고했습니다. 예일대학교와 그 근처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지적하면서 항상 안전에 유의하고 조심하라는 글을 작성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학교에서 잔인하게 살해될 줄은 몰랐습니다. 2009년 9월 8일 사건 당일, 애니는 평소와 똑같이 학교 연구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했죠. 그날 저녁 9시 애니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룸메이트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애니는 평소에 밤에 다니는 것을 무서워해서 연구가 늦게 끝나는 날이면 반드시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분명히 오늘 일찍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평소 그녀답지 않게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자 룸메이트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수사관은 결혼식을 5일 앞둔 애니가 부담감 때문에 단순 가출하거나 잠적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애니는 신혼여행으로 그리스를 가기로 해서 결혼식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애니의 사무실에서 휴대폰과 지갑, 현금 등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실종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실종 소식을 알리고 공개 수사로 전환하며 행적을 추적했죠. 애니가 그날 아침 10시에 연구실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은 CCTV에서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수사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니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찍혀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연구실 내부에는 CCTV가 없지만 이 건물의 출입구와 주변으로는 감시 카메라가 70대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녀가 학교 밖으로 나왔다면 반드시 포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애니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약 3시간 후인 12시 50분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실종 소식을 듣고 레이먼드라는 남자가 애니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레이먼드는 애니의 연구실에서 일하던 직원인데요. 실험용 동물들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했죠. 그는 애니가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직전에 연구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CCTV를 꼼꼼히 돌려봤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애니는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누군가가 애니를 살해한 다음 큰 가방에 담아서 건물 밖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조사해 봤습니다. 애니는 키가 150cm의 아담한 체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CCTV 속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없었고 예일대학교 쓰레기장까지 수색해봤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건물 전체를 봉쇄해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관은 애니의 약혼자 조나단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에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었던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죠. 또한 사건 당일에 급하게 수업을 취소한 교수까지 조사해봤지만 그저 우연일 뿐이었고 역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애니가 일하던 연구실 건물은 각종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카드키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는 이 건물을 잘 아는 내부자일 것으로 수사 방향을 좁혔습니다. 경찰은 건물 내부를 수색하면서 결정적인 단서로 보이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일단 애니의 연구실에 루미놀 검사를 해보자 선반과 벽에서 혈흔 반응을 발견했죠. 또한 연구실 근처 방에서는 애니가 착용했던 목걸이로 추정되는 구슬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애니가 출입했던 연구실 천장을 들어 올리자 그 안에서 피 묻은 라텍스 장갑과 양말, 실험복 등을 발견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애니가 실종된 지 5일째가 되던 9월 13일, 이날은 예정대로라면 그녀가 남자친구 조나단과 결혼식을 올리고 있어야 했는데요.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던 수사관은 지하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심각한 악취를 맡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있을 만한 공간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악취가 풍겨나왔죠. 그래서 수색견을 동원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수색견은 파이프가 설치된 작은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 문을 열어보자 단열재가 있었고 그 뒤에 거꾸로 매달린 애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벽의 문은 너무 작아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관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게다가 애니는 실험용 장갑을 끼고 있는 상태였고 속옷은 발목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죠. 검시관이 부검을 해본 결과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애니의 턱과 쇄골 등 곳곳에 뼈가 부러져 있었는데요. 목 쪽에 압박을 받은 질식사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범인이 그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다음 작은 벽 속 구멍에 그녀의 시신을 밀어넣기 위해서 뼈를 부러뜨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녹색 펜과 피 묻은 양말 한 짝 등 추가 증거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학교 연구실에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시신이 발견된 건물은 학생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인이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아서 더욱 경악했죠.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수사를 이어나갔는데요. 사실 이미 강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애니가 연구실을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레이먼드였습니다. 경찰이 레이먼드를 의심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건 당일 아무도 애니를 보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애니를 봤다고 진술하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목격자 진술을 한 것일지도 몰랐죠. 또한 애니가 살해된 당일 연구실 카드 기록을 살펴본 결과 애니와 하청업체 직원 레이먼드 3사람의 기록만 발견되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은 금방 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레이먼드는 사건 당일 애니의 사망 추정 시간에 1시간 동안 방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애니가 일하던 연구실에 11번이나 출입했죠. 게다가 레이먼드가 연구실 배수구를 닦는 모습을 목격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당시에 레이먼드가 닦던 배수구에 피는 없었지만 이미 깨끗한 배수구를 닦는 모습이 이상했다고 진술했죠. 이뿐만 아니라 애니의 실종 당일 오후에는 건물 밖 계단에 앉아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애니의 연구실에서 피 묻은 티슈통을 치우려고 했다가 들켜서 사람들이 수상하게 봤습니다. 애니는 성격이 좋아서 원한을 살 만큼 사이가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요. 유일하게 살짝 말다툼이 있던 사람이 레이먼드였습니다. 레이먼드는 연구실에서 실험용 쥐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애니는 암과 당뇨 등 질병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실험용 쥐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며칠 전에 쥐를 관리하는 문제로 레이먼드와 애니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레이먼드는 애니가 쥐 우리를 제대로 정리해놓고 가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이메일을 보냈죠. 그래서 애니는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분쟁을 잘 마무리하는 듯 했는데요. 애니가 실종된 당일인 9월 8일에 레이먼드가 잠깐 보자며 이메일을 보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애니는 그 이메일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연구실은 출입할 때마다 반드시 출석부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레이먼드는 녹색 펜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애니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녹색 펜이 발견되었는데 레이먼드가 출석부에 서명한 펜과 같다는 사실이 판명됩니다. 또한 레이먼드의 작업하에도 핏방울을 발견했죠. 따라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본 결과 실험용 쥐를 관리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레이먼드가 애니를 공격하고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레이먼드를 불러서 신문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의 가슴과 팔 쪽에 긁힌 자국과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상처들은 마치 몸싸움을 하다가 생긴 것 같았지만 레이먼드는 고양이가 핥기였다고 주장했죠. 또한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했는데 레이먼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이상 붙잡아 둘 수는 없었고 일단 DNA 샘플을 채취한 후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09년 9월 15일 DNA 검사 결과 양말과 장갑 등의 증거품과 애니의 몸에서도 레이먼드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레이먼드가 애니의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그래서 경찰은 한 모텔에 숨어있던 26살의 레이먼드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애니를 죽인 후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화재 경보기를 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피하느라 모두 건물 밖으로 나가자 벽 속 구멍에 시신을 은폐하고 사건 현장을 정리한 것을 인정했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도대체 왜 애니를 죽인 것인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법정 진술을 통해서 그가 왜 애니를 살해했는지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언제나 좋은 아들, 좋은 남자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실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애니의 목숨을 빼앗아서 미안하다고 말했죠. 레이먼드는 사건 당일 애니에게 잠깐 보자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애니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 측에서는 원래도 애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레이먼드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자격지심 때문에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레이먼드와 과거에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는 그가 집착하는 통제강 기질과 폭력성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먼드와 헤어지고도 협박을 받아서 레이먼드가 다른 사람과 사귀게 될 때까지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만 했다고 말했죠. 또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일대 출신의 한 학생은 연구원들과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대화가 거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레이먼드는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거래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17일 살인 및 성폭행 미수 혐의로 44년형을 선고받았죠. 현재도 그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70세가 되는 2053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학교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살인사건은 모두를 안타깝게 했으며 이 사건 이후로 예일대학교에서 애니의 추모식을 열고 그녀를 기렸습니다.